네, 앞선 기자회견으로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9년 6월 19일 제157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 현장에서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험한 기류 속에 손 놓은 좌파 독재, 입 닫은 자유한국당, 고군분투 투쟁하는 대한애국당. 오늘은 광화문 애국투쟁 41일 차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감금 8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가 대단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20일에 1박 2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경제 제재에 의해서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2018년 10월 미국에 방문해서 NSC 국무성 담당자 한반도 책임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북한을 2년만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가 거의 붕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친북 정권이 800만 불, 약 90억을 북한에 식량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관례적으로 중국 지도자가 북한에 가면 선물 보따리를 줍니다. 유엔 제재에 벗어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선물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벗어나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자유시민의 대규모 시위, 대만에 대한 전격적인 국호 발언, 미국과 일본의 밀착 행동 등 일련의 상황을 보면 중국을 완전히 옥죄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정책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강경파인 국방장관 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재까지 3개월 이상 미 국방장관이 선임되지 않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대행조차 사퇴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의견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강경파들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조원진 대표가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한반도의 정책이 대단히 위험하며 특히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이런 정쟁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지전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북한은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중국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북한에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과 주사파 정권이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목선이 NLL 150km 삼척항까지 내려와서 그들 스스로 삼척항에 배를 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이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배가 조난당한 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배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배에 무장 간첩이라도 타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노크 귀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NLL 150km를 넘어와서 삼척항에 그들 스스로 정박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군과 안보의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터지면 전쟁의 명령을 내려야 될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렇게 새빨간데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두들겨 맞다가 1시간 내로 평택까지 다 장악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 이란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 중 러시아,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미 국가입니다. 중국 고립작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북한만 정리되면 중국은 대단히 고립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상황에 대해 시진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린 지금 위기 상황에서 좌파 정권, 친북 정권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이 주사파 정권이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야당의 역할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이 가고자 하는 길 중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중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국내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홍콩의 자유시민연합의 시위가 본토로 번질까봐 대단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만 조용합니다. 이 중대한 상황을 언론 방송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에는 기무사령관을 하셨던 허평환 대표님이 계시니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서 당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위, 축소, 은폐하려는 2017년 3월 10일의 진실 반드시 밝히겠다. 2017년 3월 10일에 대한 소방청 자료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근래에 국내 비상 상황에 따른 서울시의 응급치료 대비 및 대응 결과 보고라는 자료도 받았습니다. 둘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날 있었던 같은 상황인데 부상자 숫자도 다릅니다. 뭔가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대단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모 씨는 많은 분들이 보신 동영상처럼 경찰 죽창에 의해 버스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시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눈에 맞았습니다. 경찰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눈에 통증이 있다고만 되어 있으나 이분은 현재 실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나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0일 진상규명 관련 기자회견이 국회 정론관에서 3시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의 현장을 언론에 한 번 더 공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숨기려고 했던 것이 터지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2017년 3월 10일의 일입니다. 좌파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서울시의 재난대책본부장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씨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 같으면 떳떳하게
지금의 경찰이나 검찰, 서울시장이 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2017년 3월 10일에 불법 탄핵을 묻었듯이 이 분들을 묻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절대 묻힐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많은 언론 방송들이 알고 있고 기자들이 알고 있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 훼손 용납 못해 유족의 뜻에 따라 진위를 밝힐 것. 박정희 대통령 묘소의 새말뚝 사건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유족의 뜻을 확인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태풍 콩파스에 의해서 묘소의 일부분이 붕괴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족인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을 통해 응급조치를 하고 전면 보완을 했습니다. 잔디 고정형 핀을 사용했는데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쇠 고정 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유족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정핀 외에 큰 쇠말뚝 사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2019년 5월 31일에 유족에게 상황을 통지했고 유족께서 현충원의 쇠말뚝을 다 제거한 후에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유관 식별 및 감각을 이용하여 제거 작업을 하였고 6월 10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금속 탐지기를 활용한 제거를 했습니다. 6월 13일 아침부터 제거 작업 완료 및 유족들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발견된 고정핀은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서 6월 14일 추가로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우선 유족의 뜻을 존중하고 유족들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10일에 국방부에 7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쇠말뚝, 일명 잔디 고정핀 설치와 관련한 사업 계획서 사본, 추진 업체, 사업 비용, 사업 기간 등 사업 결과 보고서 사본. 둘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쇠말뚝 설치 규모, 설치와 관련한 근거, 토목 안전 등 관련 보고서, 유족과 협의 내용.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 묘소 쇠말뚝을 지금까지 제거하지 않은 이유 및 근거, 향후 계획 등 7개 항목을 요청하였습니다. 1차 국방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잔디가 안착이 되었는데도 왜 쇠말뚝을 제거하지 않았는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쇠말뚝이 있었는지 전직 대통령 다른 묘소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담당자를 조만간에 불러서 여러 가지 답변을 국회에서 들을 것입니다. 추호도 박정희 대통령 내분에 대한 묘소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를 밝힐 것입니다. 이 또한 유족의 뜻을 확인해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바른미래당 이준석 고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오늘 아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라는 이준석이라는 자가 대한애국당 대표가 먼저 오는 사람에게 비례대표를 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원진, 홍문종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바로 고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정치를 아무리 잘못 배워도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격 모독이고 대한애국당에 대한 음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이 아닌 검찰에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단은 즉시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애국당이 여태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법적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계 개편 과정 중에 조원진 대표는 스스로 비례대표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고 수십 번도 더 말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무는 패스트트랙에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는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라는 이유로 우리 당에 가장 유리하지만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 젊은 분께 법이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는 22일에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제129차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경기도 출신 홍문종 의원이 우리 당에 오신 뒤 첫 집회입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기도청의 한시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한시 수원 경기도청, 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서청대에서 4시에 갔습니다. 광화문 텐트 수호조 수백 명은 남아서 텐트를 수호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수원 태극기 집회의 의의를 잘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19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